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의 대부분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우주의 구성 요소 중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보고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빅뱅 우주론의 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밀도 분포와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입니다.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구성 요소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인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을 순서대로 배우겠습니다. 먼저 보통물질이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든 물질입니다. 성간물질, 별 등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관측 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측 가능하다는 말은 전자기파, 즉 빛과 상호작용하는 물질로 수소와 헬륨과 같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물질의 비율은 우주 전체에서 약 4.9%에 불과합니다. 즉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물질은 전체 우주에서 5%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주의 물질은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란 빛을 방출하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암흑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4.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5.9%는 보통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으로 따졌을 때 암흑물질이 보통물질보다 약 4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의 질량은 그 양이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암흑물질은 늘 보통물질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보통물질보다 그 양이 많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은 초기 우주 때 중력을 이용하여 물질들을 끌어당겨 별과 은하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암흑물질이 작용하는 중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천문학적 현상인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과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입니다. 나선 은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나선팔보다 은하에게 광도가 훨씬 큽니다. 이는 은하에게 빛을 방출하는 물질, 즉 보통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은하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량 분포 구조는 마치 태양계와 같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므로 태양계 전체 질량은 그 중심인 태양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양계 모든 천체의 공전 속도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그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케플러 회전이라 하는데 나선 은하도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중심부의 보통물질의 질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자들이 나선 은하의 보통물질 질량 분포를 통해 예측한 회전 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은하의 주변의 회전 곡선은 보통물질이 아주 높은 밀도로 분포하기 때문에 케플러 회전이 적용되지 않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반경이 넓어져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강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은하의 바깥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파란색 곡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측의 결과 은하에게 빛을 내는 물질의 질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 예측한 곡선입니다. 하지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의 실제 값은 이와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곡선은 빛을 내는 물질의 분포, 즉 보통 물질의 분포만을 고려하여 예측한 것인데 나선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가 빨간색 곡선과 같이 중심부 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나선 은하의 바깥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나선 은하의 암흑물질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관측되는 속도 곡선과 예측되는 속도 곡선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의 속도 차이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물질과 보통 물질의 양 차이가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크다는 것을 뜻하고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암흑물질의 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란 시선 방향의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의 중력에 의해 뒤쪽에서 오는 천체의 빛이 굴절되거나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시선 방향의 노란색 원으로 표현된 은하가 존재하고 이 은하의 중력 장에 의해서 뒤쪽의 K사의 빛이 굴절되어 천구상에서 실제 위치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정도를 관측하면 그 은하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된 은하의 질량 중에서 관측이 가능한 물질의 질량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하들에게서 관측이 가능한 물질인 보통 물질의 중력 렌즈 현상보다 더 큰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이렇게 관측되지 않는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